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일 그분은 알고 계실 거야. 참 행복한 일이란 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일 그분은 알고 계실 거야. 참 행복한 일이란 걸. 사랑이 없으면 우린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날 위해 준비된 사랑 예수님 그 사랑 알려주시리. 영원히 잊지 못할 또 잊지 못할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일 그분은 알고 계실 거야. 참 행복한 일이란 걸. 사랑이 없으면 우린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날 위해 준비된 사랑 예수님 그 사랑 알려주시리. 영원히 잊지 못할 또 잊지 못할 사랑. 사랑. 안녕하세요. 생명수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특히 칭찬할 만한 그 사랑 실천의 예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장기 기증을 형제적 행위이자 하느님에 대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최후의 순간에 또 다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나눔이야말로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오늘 포유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한마운동본부에 이제 생명운동센터가 있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장기기증 운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장기기증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장기기증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환자에게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비율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장기기증 희망 신청자 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158만 명이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네.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규모로 따지자면은 한 3%에서 4% 정도밖에 그렇죠. 그 안 정도밖에 안 되네요.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59%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사실 장기기증 희망 서약은 이제 생명나는 문화를 이제 확산시키고 단단하게 다지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나는 문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1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한 5명에서 6명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라고 해야 그 네. 문화가 형성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난 장기기증에 대해서 좋은 뜻이 있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상황에서는 정말 20에서 30%라도 되면은 네.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뇌사로 장기를 실제로 기증하신 분이 478명이셨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가 이제 3만 5천 명이 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턱없이 부족한 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한 나라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장기기증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그 수치로 인구 100만 명당 이제 몇 명이 기증을 했는지를 이제 보는데요. 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이제 스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한 49명 정도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네. 기증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9명, 38명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9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네.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스페인이 가장 세계에서 활발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스페인이 우리나라하고 인구 규모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만큼이나 장기 기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군요. 제도를 네. 바꾸고 나서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 희망 신청을 내가 하고. 원했을 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스페인은 제도를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그런 이제 그러니까 기증자로 기본적으로 기증하겠다. 네, 이제 모든 사람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안 해도. 않아도 아하. 다 이제 기증자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나서 굉장히 이제 문화 그러니까 자체가 바뀌게 그렇게 된 거죠. 제도를 바꾸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수용을 해야 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겠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뇌사 기증률이 네. 낮다 보니까 이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그 인식도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뭐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또 검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차피 내가 뇌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또 강조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좀 확산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네.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3만 명이 지금 넘게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게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사자로부터 장기를 수혜받기 위한 그 제도는요, 내사자로 대기자로 등록을 한다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에다가 이걸 등록을 하는 상태인데요. 모든 장기별로 그 장기에 등록하는 거에 점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장은 그때 간 이식을 못하면 바로 사망하실 수가 있어서 간의 상태를 응급도라는 기준으로 해서 환자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을 얼마나 응급하냐 의학적으로 그걸 점수화로 이제 그 환자의 검사 결과 수치에 따라서 그 응급도를 정하고 그다음에 체중이 또 얼마나 차이가 있냐, 또 그다음에 대기 기간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든 장기별로 그 장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배려한 상태에서 등록 순위에 점수화를 해서 환자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해진 거죠. 네. 그럼 장기 기증을 할 때 이제 그 장기 이식을 하는데 몇 시간 만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의료진이 막 아이스박스를 네. 들고 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게 완전 퍼포먼스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서 그 수혜자에게 장기가 이식되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혈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수혜자에게 장기 이식을 하고 나서 예후가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심장 같은 경우는 적출 시간으로부터 4시간. 그래서 수혜자가 이식을 받았을 때가 보통 6시간 이내여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폐장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간 같은 경우도 12시간. 그다음에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14시간. 그다음에 신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24시간 정도까지 있다가 기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장이라든지 폐장을 기증하는 팀의 경우는 적출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문화가 많이 좋아지셔서 앰뷸런스가 예전보다 많이 비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교통 체증 시간에 물리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적출을 갔다가 그 고속도로 편입하는 시간까지 경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도해 주신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선도 차량 경찰차가 오셔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뚫어주신 경우도 실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면 KTX를 멈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면 그 허혈 시간을 줄여서 수혜자에게 좀 더 빠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장기에 비해서 유난히도 그 심장이나 폐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라든지 기차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SRT, KTX 이렇게 고속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시간대까지 뛰어가서 맞추지 않으면 그 차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진들끼리도 힘이 되게 많이 드는 작업을 해서 들고 막 뜁니다. 그래서 뛰어서 먼저 하나 가면 우리끼리 농담하는 걸로는 뛰어서 거기 가서 멈추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도 해주시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장 이식 같은 경우는 헬기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후송할 수도 있도록 해주시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장기 이식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장기 기증하면 지금까지 이제 고형 장기 쭉 우리 신체의 모든 그런 거의 모든 기관들을 이제 뇌사시에 기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조혈모세포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제대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한자라서 뭐 이렇게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제대혈 기증 또 조혈모세포 기증이 사실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조혈모세포 기증은 그 조혈모세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라는 뜻이고 이 엄마세포 덕분에 우리가 매일같이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백혈병과 같은 혈액 질환자들은 이 엄마세포가 자꾸 병든 혈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은 아예 병든 엄마세포를 그 환자의 몸에서 싹 죽이고 그리고 건강한 엄마세포를 기증을 받으면은 이제 완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헌혈도 같은 혈액형끼리 주고받잖아요. 조혈모세포는 조지척화성 항원형이라는 유전자 타입이 일치하는 사람한테서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원래 이제 가장 그 유력한 사람이 아무래도 내 가족일 테고 그 중에서도 내 형제자매가 가장 유력해서 그 수치가 한 25% 정도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형제자매가 한 4-5명은 있어야지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맞는 거잖아요. 유전자가 맞아야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외동아들을 키우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자녀 수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타인한테서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타인 간에는 보통 한 2만 명 중에 한 명이 네. 나랑 맞는다고 하고 아주 희귀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그러니까 5만 맞는다고 명이 하더라고요. 내가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그중에 맞는 사람 한 명을 그쵸. 찾아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네. 해줘야 네.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제 한마음운동본부에서 조엘 모세프 기증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조엘 모세프 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거기다 서약을 하는 거죠. 네.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쉽게 네. 기증 신청이 가능해요. 그 신청서만 작성을 하면 네. 되는데 조혈모세포 같은 경우는 그 조지척가스 항원형이 맞는 사람한테서 이제 기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검사를 혈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길 원한다면은 신청서 하면서 작성뿐만이 동시에 아니라 혈액 검사도 네, 혈액 검사를 위한 채취를 이제 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직접 피 뽑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신청할 때 네. 피를 이제 뽑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면으로 해서 네. 예, 저희가 대면 행사를 통해서밖에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청을 네, 하실 때는. 저도 예전에 했다가 나이 많다고 네. 거부당한 아무래도 네, 아픈 상처가 저희가 그냥 있습니다. 예, 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예, 그럼요. 네. 예, 그 마음을 알죠. 예. 우리가 아기들은 살짝만 이렇게 손이 비어도 금방 네. 아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좀 네, 안 어르신들은 살짝만 비워도 그 네. 아무는데 굉장히 수일이 네.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혈모 세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만 40세까지만 네. 기증의 희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연령대 분들이 기증 희망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정보는 국가 데이터뱅크에 저장이 네. 되고요. 이제 나와 유전자 타입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기증을 하시는 거고 기증하는 방법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골수 기증이라고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척추에서 뽑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엉덩이뼈. 네, 엉덩이에서 뽑고 심지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골수니까는 뇌에서 뽑냐고. 그렇죠. 골자라는 말이지.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헌혈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예. 피에서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말초열에서 이제 헌혈로 기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증한 조혈모 세포는 완전히 사라지는 줄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2주에서 3주면은 다시 다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증자의 건강에 큰 내가 남한테 위험 줘도 없이 내 몸에서 다시 그게 다시 우리가 생겨난다는 헌혈을 거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듯이 네. 조혈모도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백혈병 환자한테 내가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줄 때는 병원에 가서 네, 병원 뭐 이제 해야 되는 기증을 거죠? 할 때에는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기증을 해요. 근데 헌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헌혈은 뭐 한 15분 정도밖에 네. 걸리지는 않는데 성분 헌혈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헌혈은 전혈이라고 그래서 모든 피의 그 혈액 성분을 다 기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성분만 이제 모아서 이제 헌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헌혈 베드 옆에 이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 혈액을 그 기계에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조혈모 세포만 걸러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 몸 안에다가 네. 넣어줄 거예요. 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은 뭐 짧게는 1박 2일, 길면은 이제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냐, 네. 너무 부담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기증자의 이제 이식을 받으실 분의 환자의 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기증자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면 시간이라던가 뭐 먹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기증자의 그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기증하고
다음날 이제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경과 지켜본 후에 퇴원을 이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실제로 딱 그 항원 뭐 이제 유전자가 맞는 그런 이제 기증자와 환자가 이제 찾았는데 회사에서 2박 3일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해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법으로 유급휴가를 보장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증 희망 신청하신 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연락을 받으면 네. 꼭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재대열에 대해서는 어떤? 재대열은 이게 재대열이라는 말을 좀 생소하게 네.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탯줄 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출산을 하면 그 탯줄에 있는 혈액. 아기와 엄마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에도 조혈모 세포가 굉장히 네.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기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뭐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라던가 뭐 아니면 가톨릭 뭐 조혈모 세포 은행 같은 곳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출산 전에 당연히 연락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일 출산하러 들어가요 뭐 이렇게 그 연락을 급하게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제대열 기증을 하려면은 제대열을 담는 그 보관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의사한테 전하는 안내문도 확인을 그렇죠. 하셔야 되고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전에 이렇게 네.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제대열 기증할 수 있는 키트를 이제 그 산모님한테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출산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제대열을 잘 이제 모아서 그게 이제 제대열 은행에 기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사모님들은 꼭 출산하러 가기 전에 한마음 운동본부에 연락을 하셔서 그 키트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이식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거 중요한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실 사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기이식의 윤리 문제, 윤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명 존중과 네.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는 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가족 간의 기증을 할 때에도 좀 약간 그런 강요받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나는 뭐 돈이 필요해서라던가 뭐 어떤 나의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그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 내가 정말 이거를 진짜로 원하는가? 라고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 이식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조만간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종간 이식. 왜냐하면은 지금 뇌사 기증자도 많이 적고 하지만은 이식을 필요로 하시는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간 이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동물의 장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과연 정말 그 다른 종의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그렇죠. 윤리적으로 그게 인간을 이용한다는 것이 좀 그렇죠. 받아들일 그런 수 것들이 있겠는가? 이제 용납될 수 있는가? 이거 네.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네. 없는가?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기증을 받는데도 우리 몸에 이제 장기들이 또 있잖아요. 뇌라던가 뭐 네. 생식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기증을 할 때에는 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런 기증도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뭐 실제로- 뇌는 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받으면? 실제로 뇌를 이식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이기 거죠? 때문에 네. 최근에 뇌은행이라고 해서 네. 기증을 실제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 뇌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치매 같은 것도 연구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창원 선생님 말씀하신 이종장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신자로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또 네, 이제 네. 간호사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건강한 그 기증자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기증자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뇌사자 역시도 고령화가 되면 장기를 기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생명 연장을 위해서 무조건 이식을 해야 되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주어진 생명을 이렇게 저희가 노력해서 또 연구를 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열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제대열 같은 경우는 조혈모 세포와 그 줄기 세포가 원래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혈모 세포하고 줄기세포가 그 안에 있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제대열을 기증했던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찾아서 기증도 받을 수 있지만 네. 또 그 안에 제대열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조혈모 세포는 또 그다음에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시 세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원시 세포가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이 적다 보니 일반적으로 했던 기증보다는 훨씬 더 유전 질환이라든지 뭐 뼈에 골수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잘 치료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제대열 세포의 기증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증이 된다고 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식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고 기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은 이제 장기 기증을 공여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족의 입장도 이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공여자의 이제 장례 절차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장기 기증을 동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가족이 기증을 통해서 그 가족이 뭉치는 힘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증자가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사랑을 받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느껴요. 그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가족들이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으로 모일 수 있는 그것이 기증에 또 제가 봤을 때 어떤 희망 같은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기증하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게 병원마다 물론 이제 그 방법은 다른데 저희 병원의 경우는 신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이제 병자 성사를 원하시면 실제 병자 성사를 할 수도 있고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는 할 수 있고요. 또 뭐 천주교라 그래서 천주교만 되는 건 아니고 스님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 잠시 또 이렇게 예배처럼 볼 수 있는 상황들도 다 마련을 해서 마지막 이별 예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이별 예식은 사실은 내사자가 수술실로 옮기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보고 있으면 가족들끼리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내가 못했던 이야기, 이렇게 사실 저도 저희 애한테 평상시엔 쑥스러워서 사랑한다 이런 말 참 못하는데요. 그 순간에 손을 잡고 가족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면 정말 화해된 느낌으로 수술실로 보내시게 돼요. 그래서 사실 수술실로 또 옮기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료진들이 모두 예의를 갖춰서 이동을 하고요. 수술실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환자를 위해서 물론 일반 병원에서는 묵념을 진행하고 저희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작성해 주신 기도문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다 같이 의료진 모두 시술하기 전에 기도를 해서 기증하시는 환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감사한 표현을, 존경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증이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수술실에서 환자분들이 뇌사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분에게 마취를 안 하거나 하진 않아요. 수술실에서도 환자 상태에 맞는 마취 상태를 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취가 끝나고 기증을 다 적출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를 소중하게 기증하신 것만큼 가족들이 보셨을 때 가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합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희 병원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에 이미 다 동의가 되셔서 수술 봉합 그 상처 부위를 다 이렇게 봉합 저희가 이제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절개됐던 부위를 봉합을 굉장히 예쁘게 꼬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기증을 받으셨던 가족, 유가족이 장례 지도사님을 통해서 너무 예쁘게 성의 있게 꼬매줘서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가족들이 마음에 봤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이제 기증 그 봉합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일부러 가족들에게 보이기 전에 장례식장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는 이제 수제를 일부러 비용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보실 때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에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삶이 어찌 됐던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끝내고 보내드리는 그 과정에서 사실 코디네이터인 저도 마음이 그 가족하고 함께 있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리되는 시간이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 기증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 안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특히나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그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장기 기증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내가 이제 뭐 장기 기증을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족들한테 나는 꼭 뇌사 시 장기 기증 할 거야. 미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주 씨는 장기 기증은 아직 그런 건 서약 안 썼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함께 해본 결과 저는 아마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 기증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사랑이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또 고난의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의 짧은 소풍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나의 마지막까지 이웃과 형제들에게 생명으로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일 것입니다. 장기 기증이라는 축복의 서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창하 팀장님, 김영숙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토크 콘서트 포유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